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우리 에듀윌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험 준비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 시험에 가장 적합한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교환을 출력을 하신 다음에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풀어보신 이후 정답 확인하신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이죠. 자, 1번 질서 위반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질서법은 과태료 부과 기준 시점은 바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국민에게 유리하도록 과태료가 감액되었다라거나 더 이상 질서 위반 행위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면 변경된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가 감액되어진 그런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되고요. 질서 위반 행위가 아니게 됐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질서 위반 행위 성립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 잘못됐죠? 예, 그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사자가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의식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불복하면은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는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의 제기는 2개월 안에 한다. 이의 제기는 2개월 안에 한다. 이렇게 요라고 했죠. 그래서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는 그 순간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행정청은 이의 제기를 받은 그거에 대해서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안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이의 제기는 2주 이내, 이의 제기는 2개월 2주입니다. 2주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항고쟁송 안 됩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이의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 효력은 없어집니다. 꼭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3번에 신분에 의해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특정 신분이어야만 과태료가 성립하는 경우죠. 국공립 학생이어야 된다거나 군인이어야 된다거나 공무원이어야 된다거나 이때 과태료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분이 없는 사람도 똑같이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다만 신분 때문에 과태료가 감경된다거나 가중된다거나 면제되는 그런 효과는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4번에 질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부분이 바로 4번 아닌가 싶습니다. 고의 과실 너무나 중요한데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죠. 이 고의 과실은요, 행정질서벌뿐 아니라 행정형벌, 그다음에 제재적 처분, 과징금이라거나 영업정지라거나 그다음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같이 통일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한꺼번에. 예, 정답은 1번 선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행정기본법 내용으로 옳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무조건 2022년 시험에는 무조건 100%, 200%, 300%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오고요. 좀 제가 까탈스럽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기억번입니다.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일부를 장래항에 철회할 수 있다. 자, 철회가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적법했는데 라고 시작됐죠.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좋습니다. 중대 공익 철회 사유 맞죠?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형입니다. 소급표가 아니죠. 법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소급표할 수가 없어요. 장래형에 처리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니은번 행정청은 재량인 처분을 포함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재량은 제외한다라는 것이 행정기본법 규정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정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교통신호등입니다. 근데 교통신호등 재량인 경우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기속에 의해서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속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기본법 규정이고요. 틀렸어요. 디귿번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서면 또는 구술 방법으로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역시 틀렸습니다. 공법상 계약이 여러분들 행정기본법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라 라고 돼 있어요. 계약서. 따라서 구두 계약은 행정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얼번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누가 처벌하는지, 사유, 어떤 이유로 제재처분하는지, 유형,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격번과 리을번이 옳겠고요. 니은번은 재량은 빠집니다. 디귿번은 공법상 계약은 서면으로 계약서를 통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술 잘못했어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격번의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잘못됐죠? 너무너무나 이제 기본인 부분이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요, 종래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불복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렸습니다. 특별한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다 처분인 건 아니에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불복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특별한 규정을 삭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법, 그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특별한 규정들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 불복 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공무원이 잘못된 안내를 했죠. 이 이행강제금에 불복하시면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이 처분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대판의 입장이에요. 예. 니은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부과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예, 이행강제금은 원래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와 부자기 의무가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대체적 자기 의무가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었고요. 현재 건축법상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도 가능하다. 이행강제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선택적 관계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대집행은 내가 대신하겠어. 이게 대집행이죠. 이행강제금은 네가 해 할 때까지 얼마. 그래서 내가 대신할게. 네가 해. 이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택적 활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 제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되겠고요. 디귿번 3번입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여러분들 일신전속적이에요. 따라서 사망하면 끝,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외우셔야 됩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사망하면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합병함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행강제금만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 이행강제금은 사망하면 끝납니다. 니마 이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4번에 병무청장의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결정입니다. 이건 처분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병무청장의 병역 기피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단 공개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거였죠? 4번 문제입니다. 행정절차법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한다. 좋습니다. 예, 공청회를 개최하는 시기, 청문을 개최하는 시기, 의견 제출을 하는 시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청문이 더 중요합니다. 청문이 물론 지금 이 문제 1번 선지는 공청회지만 청문이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청문은 언제 한다 여러분들? 청문은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다. 근데 늘 세 번째 것이 중요하죠. 뭡니까? 청문회 신청 규정이 생겼다는 거죠. 예, 인허가의 취소, 처분, 신분 자격의 박탈에 관련된 처분, 법인이나 조합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 뒤에가 처분에 의견 제출 기한 내. 자, 이 말 중요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네, 뭐 신청이 있으면 여러분들 청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뭐 법령의 규정이 있다라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이런 것을 뭐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느낌이 오죠. 세 번째 것은 암기를 해두시고요. 지금 공청회가 1번 선지인데 공청회는 언제 합니까? 법에 규정이 있다라거나 지금 1번 선지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거나 신청이 있습니까? 그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어가지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처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람이 공청회를 신청해 오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언제 합니까? 의견 제출은 침입적 처분을 하는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여기 있네요. 당사자 등 신청이 있으면 청문한다. 이거 중요하다. 3번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라. 예, 그렇습니다. 뭐 의견 청취 과정이죠. 세 가지가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의견 청취인데 의견 청취가 끝났다면은 빨리빨리 행정 처분해라. 처분 지연시키지 마라. 4번에 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죠? 이해관계인에게가 잘못되었습니다. 처분할 때이기 때문에 처분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처분의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이해관계인한테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토록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처분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더불어 이유 제시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서운한 거 있죠? 예,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역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 처분. 두 번째,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 상대방이 이미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 상대방이 이미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 세 번째, 긴급인데요. 이 중에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은 나중에라도 이유 제시를 요청해 오면 이유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
관계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 사유를 들어 적법한 건축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강학상 허가는요, 자연적 자유를 금지시켰다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 오면 금지를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연적 자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해 신청해 오면 중대 공익 등의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옳습니다. 2번 허가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출원이 꼭 필요한 걸 우리는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은 협력을 요하는 행정처분이에요. 허가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출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출원 없는 허가도 가능합니다. 출원과 다른 허가도 가능합니다. 3번 허가의 취소나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전부 취소나 철회가 가능할 뿐 일부 취소 처리는 안 된다. 아닙니다. 처분의 가분적 성질, 분리가 가능한 성질을 갖고 있다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고요.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4번에 허가가 있으면 당의 허가 대상이 된 금지가 해제될 뿐이고요. 타법상의 금지까지 풀어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법상의 금지까지 풀어주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등장된 제도가 바로 인허가 의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네요. 6번입니다. 행정의 효력 틀린 거 1.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법원 들어갑니다. 민사법원이 처분의 무효 여부를 선결 문제 방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무효는 공정력이 없죠.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2번에 처분이나 심판 재결이 불복 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불가쟁력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쟁력이라고 부르죠.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가 요즘 핫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기판력이 재결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불가쟁력에도 없는데 이렇게 2번 선지처럼 기판력이란 용어를 주어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판력의 그 개념을 풀어서 길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판력 어떻게 나옵니까?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처분의 기초가 됐던 법률관계가 판단이 확정되어 소송의 당사자 또는 동일시할 수 있는 자, 후소법원은 더 이상 모순된 주장이나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와요. 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장은 기판력에 대한 개념인데 아주 요즘 들어서 출제가 많이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판력의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쟁력 혹은 행정심판 재결은 기판력이 없다는 거. 예, 2번 틀렸습니다. 3번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다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가 변력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취소 문제인데요. 취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취소를 취소하게 되면 원처분이 살아나게 되죠. 따라서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면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다시 수익적 처분을 불러일으켜요. 따라서 허용을 하죠. 그런데 부담적 처분, 침익적 처분은 취소가 다시 부담적 처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부담적 처분을 허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담적 처분의 취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취소를 취소할 수 없다면 취소를 취소할 수 없다면은 부담적 처분의 취소가 있게 되면 이로써 불가 변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손 못 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 처분의 이의 신청에 대해 취소가 있게 되면 이제 이 취소는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불가 변력이 발생한다. 좋습니다. 4번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공정력은 처분의 효력 문제입니다.
위조법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처분이 위법인지 판단하여 그에 따라 국가배상을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7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 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행정심판 재결은 준사법적 작용이에요. 준사법작용입니다. 준사법작용으로서 재결은 행정처분입니까? 행정처분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가 변력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죠. 자, 이번에 취소 심판에는 처분의 사유에 추가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죠. 행정소송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법리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송과 심판이 동일한 법리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법조를 추가한다라거나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3번 행정심판법은 무효 등 확인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정 재결은 심판에서는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고요. 무효 등 확인 심판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4번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잘못됐어요. 자, 행정청이 예를 들어 A한테 처분했다 쳐요. 이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행정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래는 말이에요. 사실은 노란색만 인정을 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처분청 경유주의다. 처분청 경유주의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폐기가 돼요. 지금은 이 노란색도 가능해졌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건 모르기 때문에 3번만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법 개정에 대한 신뢰랑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이 됩니다. 자, 법 개정을 하면 법을 고치게 되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기존의 법을 믿고 투자를 했다라거나 이민을 갔다라거나 이사를 갔다라거나 자격증을 준비했다라거나 여러 가지 액션들을 국민들은 취할 텐데 그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 법 존속을 믿고 취했던 액션들 붕 떠버리겠죠.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법을 고치게 되면 일단 신뢰가 깨지는데 법이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당신들 지원해 줄 테니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히 보호가치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옳게 되겠습니다. 그런 법은 함부로 고치지 마라. 2번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해당하는 지침의 공표만으로도 신청인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된다. 여러분들 재량준칙 이게 신뢰보호랑 또는 평등과 맞나 자기 구속 법리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 번이라도 행정을 해야 돼요. 지침의 공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행정이 있어. 관행이 이루어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자기 구속 법리 때문에, 신뢰보호 때문에, 평등 때문에 제3자에게 했던 행정을 행정의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3번에 신뢰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처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조직상의 권한 분장에 의해 결정된다. 들렸죠? 조직법상의 권한 분장에 따르지 않고요. 실질적인 지위, 임무, 구체적인 경위를 통해서 국민에게 믿음을 주면 족하다. 4번입니다. 위법한 처분이라도 수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 역시 자기 구속 갖게 된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행정법 문제가 조금 이렇게 유행을 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4번도 역시 소위 핫한 그런 문장입니다. 그죠? 위법은 자기 구속 법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구속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한 번이라도 행정을 해야 된다. 1회 이상의 행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재량일 것. 세 번째, 적법일 거죠. 위법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자기 구속의 법리가 탄생하게 되죠.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옳은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인 정보는 이 법 보호 대상이다. 틀렸어요.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개인이어야 되는데 이 개인이 살아있는 개인이에요. 살아있는 개인. 따라서 사망한 자라거나 법인단체의 정보는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2번,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진다? 그렇지 않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본인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과실을 입증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고의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3번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안부장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4번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소송은 개인 정보 처리자가 집단 분쟁을 하지 않겠다. 혹은 집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단체 소송이 가능한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단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 선지가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판례 내용으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국립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만 잘못됐어요. 국립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헌법 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서울대 94학년도 입학고사 요강이고요. 제2 외국어 일본어를 제외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행정규칙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물 안에 적혀 있는 내부 규칙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행정규칙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건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지도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지도가 잘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고 잘 되었는데 어쩌라고, 그죠? 상대방한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책임이 없어요. 2번 옳은 정답이죠.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어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 두 개예요.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수립했죠. 이게
인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인가는 보충행위입니까? 설권행위입니까? 이건 보충행위입니다. 보충행위인데 인가를 받게 되면 얘들은 구속적 행정계획이 됩니다. 구속적인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4번의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 존재 여부는 원고적격 문제랑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고 있는 자의 신청을 행정처에 응답하지 않을 때 부작위가 되는 거죠.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처의 무응답은 부작위가 될 수 없습니다. 소송 대상이 되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사정 판결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정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데 소송 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사정 판결은 처분이 위법하다. 이 말부터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처분이 위법한데 기각이다. 처분이 위법한데 기각이다. 꼭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위법이면 인용이죠. 그런데 인용하게 되면 중대 공공복리 등이 해쳐지기 때문에 기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위법한데 기각한다. 위법한데 기각한다. 2번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취소 소송에만 인정됩니다. 3번 사정 판결이 확정되면 사정 판결 대상이 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좋습니다.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도록 판결 주문에 처분이 위법해요라고 명시토록 되어 있죠. 4번의 원고는 이 소송에서 구제에 관한 손해배상, 재해시설 설치 등의 구제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를 당해 취소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일러주죠. 당신 우리가 미리 조사해 봤는데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더라. 따라서 나한테 이렇게 소송을 청구해 달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걸 성명권이다 라고 불러요. 성명권이다. 성명권 행사하면은 원고는 땡큐 그러면서 이제 일러준 그대로 병합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옳차는 정답이 되겠네요. 12번입니다. 손해배상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변호사협회의 장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 국배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된다. 아마 이 판례 처음 보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국가배상법상에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라는 판례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많이 이렇게 우리 판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장 국배법상 공무원이다. 국배법상 공무원이다. 2번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근을 거절했지만 그 의사의 임의성, 진정성이 없다. 임의성, 강제성이라는 거죠. 임의성이 없다고 하면 강제성이라는 얘기죠. 진정성이 없다. 아, 내가 진정 변호사를 안 만날 거예요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 못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사정이 있는데도 접견을 불허한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 침해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좋습니다. 3번 배상 청구권의 시효랑 관련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가 가해자를 안다. 가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나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누구야? 공무원이네. 근데 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불법적 행위로 피해를 끼쳤구나. 여기까지 알아야 이 사람이 피해자가 이거 국배 사건인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배상 청구가 가능해지고요. 이때부터 시효가 3년 5년입니다. 3년 5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입니다. 4번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 위험적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것이 위험적으로 이주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알면서 위험 존재를 알면서 용인하면서 접근한 거다. 이렇다면 가해자 즉 국가 등의 면책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비행장 옆에 소음 등 때문에 피해가 있었고 이미 배상 등도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들어오더라 이거죠. 예, 집값이 싸니까 요긴하면서 돌았어요. 이분들한테는 배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13번입니다. 행정작용이나 행정구제에 관한 설명,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바르게 연결된 거라고 돼 있어요. 자, 격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절차에서 낙찰자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니은번까지 같이 봐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서울 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어 당사자 소송이다. 자, 격번도 틀렸고 니은번도 틀렸어요. 격번, 니은번 다 틀렸습니다. 격번, 니은번 꼭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격번은 국가계약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죠.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입찰 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은 일종의 편무예약이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편무예약. 내가 너를 점 찍었다. 내가 점 찍어놨으니까 네가 요건 신청해서 들어오면 우리 계약 맺자라는 편무예약적 성질을 받게 되지 않고요. 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 지정은 그건 처분입니다.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 지정은 처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업자 지정은 처분, 그 사람과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됩니다. 기억번, 니은번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디귿번, 지자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 맞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자원 회수 시설 위탁 운영 협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 하수도 시설 관리 위탁 계약도 있어요. 이것도 사법상 계약이에요. 예, 민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고요. 리을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이른바 공공계약. 자, 여러분들이 이 이름 때문에 헷갈려라 해요. 공공계약이다라고 해서 공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름만 공공계약이죠.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 등 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자체가 맺는 계약입니다. 공공계약인데 사법상 계약에 해당된다면, 그렇다면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이 맞고요. 격번, 니은번은 반드시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디귿번도 많이 나와요. 디귿번도. 예. 이 공공계약, 리을번도 공공계약이란 말 꼭 잘 의식해 두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4번입니다. 행정의 성립과 효력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입니다. 그중 일부 장소 방문해 보니까 수준이 없어요. 그렇다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 가봐야 돼. 여러 곳이요. 다 가봐야 돼. 예. 2번입니다. 보통 우편에 의한 송달과 달리 등기 우편은 반송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달된 걸로 추정한다. 그렇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편이. 보통 우편,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요. 등기, 내용 증명은 인정합니다. 다만 보통 우편의 경우 행정청이 야 이거 도달됐잖아 라고 주장한다면 행정청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3번 면허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 편의를 위해 구두로 면허 정지 사실을 알렸습니다. 말로 알렸어요. 그것도 임의로 출석한 사람이에요. 이거 무효입니다.
문서 방식으로 해야 되죠. 문서 방식. 4번에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명령 위반죄로 기소가 됩니다.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어요. 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정명령이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15번입니다. 행정강제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개고 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후속 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 절차인 개고 처분의 부적법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역시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장인데요. 우리가 선처분을 토대로 후처분이 있었을 때 선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이 하자를 토대로 이루어진 후처분에 비록 하자가 없더라도 이거 우리가 쟁송할 수 있느냐? 이를 우리는 하자 승계라고 합니다. 대집행에서 개고, 영장, 실행, 비용 징수는 합쳐 하나의 법효과가 발생해요. 합쳐 하나의 법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개고의 하자를 이유로 영장을 취소하라 이럴 수 있어요. 개고의 하자를 이유로 비용징수 취소하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들 후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선처분 쟁송 가는 거 하자승계 아니에요. 후처분의 하자 있으니 앞에 거 취소하라 이건 하자승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옳게 되어 있습니다. 2번 공유 수면에 설치한 건물을 철거해서 공유 수면을 원상 회복해야 할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됩니다.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됩니다. 좋아요. 3번 건물의 점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점유자가 의무자입니다.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들어있다. 따라서 별도의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퇴거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4번 법률상 시설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별다른 규정 없어도 대집행 요건이 충족된다. 지금 이 15번 문제는 최근 정말 유행하는 그런 문장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1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주 두고 있는 문장이고요. 2번 공유 수면 원상 회복 의무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어요. 대체적 자기 의무 맞죠. 3번에 철거 과정에서 점유자가 의무자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퇴거 조치를 시킬 수 있고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고 경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아주 요즘 핫하죠. 그 다음에 이 부작위 의무예요. 이 부분은 문장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와요. 문장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문장을 이 문장으로 내보기도 하고 저 문장으로 내보기도 하는데 문장이 바뀌면은 선생님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 해석 좀 해주세요. 이런 우리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문장이 좀 바뀌더라도 문장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부작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근거 규정으로부터 대체적 자기 의무로의 시정명령권이 당연 도출되느냐 이제 이게 또 많이 나오는데 시정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부작위 의무는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켜야 된다.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법으로부터 대체적 자기 의무로의 시정명령권은 당연 도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이제 문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확실히 그냥 머릿속에 확 박아 두셔야겠습니다. 정답은 4번 선지가 되겠네요. 16번입니다. 행정행위 성질 내용에 대한 연결이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에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 자, 그냥 건축허가는 기속이죠. 근데 형질 변경을 수반합니다. 형질 변경이 재량입니다. 예, 형질 변경이 재량입니다. 따라서 재량 맞죠? 니은번의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컨닝을 합니다. 응시자 당의 시험은 정지시키고 무효로 하고 5년간 이영에 의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는 규정의 경찰관 공무원 임용령인데, 경찰관 공무원 임용령은 재량 준칙 아니에요. 이게 재량도 아니고 준칙도 아닙니다. 재량도 아니고 준칙도 아닙니다. 그죠? 기속이에요. 컨닝 하나 걸린 사람 누구는 무슨 뭐 3년간 하고 누구는 5년간 못 보게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이 5년간 시험 못 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용령이잖아요. 준칙 아닙니다. 법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번 사립학교 법인 이사의 선임 행위, 선임 승인 행위, 설권 행위 틀렸어요. 보충입니다. 인가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보충의 인가가 맞죠. 그래서 예, 니은번 재량도 아니고 준칙도 아니다. 그다음에 학교 법인 이사 선임 승인은 보충행위인 인가가 되겠습니다. 17번 들어갑니다. 행정조사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행정기관은 그 열람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겁니까? 나 기분 나빠요. 봅시다. 오케이, 보여줄게. 근데 내가 이 기준을 보여주면은 조사를 할 수 없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겠다. 미안타. 이때는 공개를 안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내부 고발자 등을 보호할 목적 역시도 안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관의 장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행정조사 기본법, 그렇죠. 날짜가 모두 7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착한 법입니다. 3번 정기조사,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상급청의 지시가 없는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한번 조사한 사람 다시 조사를 안 하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출제했던 문제에 의하면 자발적 협조를 이 부분이더라고요. 자발적인 협조를 하는 경우 아니면 뭐 이런 말이 들었는데 이것도 틀린 거고, 지금 여기는 상급청의 지시가 없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재조사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죠. 위법이 의심스러운 증거 등이 확보되었다. 나타났다.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재조사를 못하는 거지. 상급청의 지시라거나 자발적인 협조라거나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4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경우에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이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 응답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걸로 본다. 자발적 협조를 통한 조사는 거부할 수 있어요. 싫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거부한 걸로 봐버리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행정의 부관과 관련 아래 사안의 경우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제시된 문장은 너무너무나 사실 출제가 많이 됐던 그런 문장입니다. 아마 아주 익숙한 그런 문장일 텐데요. 그렇죠. A 고속국도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 허가를 하면서 협약에 따라 시설을 이전하게 되면은 네가 비용을 내라. 이전비를 부담시켰습니다.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 허가가 없어도 송유관 매설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입니다. 부관은 행정청이 처분 시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해서 붙일 수도 있고 협약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죠? 틀렸죠?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게 맞죠? 2번, 위 부관의 내용은 부담이죠. 부담입니다. 네가 돈 내, 네가 돈 내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담입니다. 3번, 송유관 매설 허가에 붙은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판례가 그랬어요. 위법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4번, 처분 당시 부관이 적법했다면 근거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소급 부관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부관도 여러분들, 부관도 처분의 일부예요. 처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시. 따라서 처분시에 적법했다면 사후 법이 개정되었다라 하여 개정된 법에 의해서 옛날 사건들이 다시 소급해서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행정의 성립 당시 위법 부당이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자죠. 성립 당시 위법 부당이기 때문에 하자입니다. 1번,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임용권자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 무효가 된다 할 수 없다. 틀렸죠. 예, 결격자 임용은 그냥 무효입니다. 결격자 임용은 그냥 무효입니다. 누구 과실로 이걸 밝혀냈다, 밝혀내지 못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격자 임용은 그냥 무효입니다. 2번,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 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처분했다. 당해 처분은 종전 무효 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2번은 기출 선지죠. 뭐 판례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좀 받은 게 뭐냐면, 선생님, 절차 위반은 판결의 기속력이 없어서, 절차 위반은 판결의 기속력이 없어서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처분해도 상관없다. 이건 알고 있습니다. 2번이 뭐 그런 점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의문이 있는 건 이런 질문. 뭔데? 절차 하자로 인해서 무효인 처분. 절차 하자가 무효입니까? 절차 하자는 주로 취소 아닙니까? 그래. 절차 하자는 주로 취소야. 절차 하자는 주로 취소죠. 근데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대표적인 예죠. 그래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국가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죠? 3번, 과세처분 이후 조세 근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근거법 위헌 결정이기 때문에 그 과세처분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 위헌 결정 효력에 의해 이루어진 체납처분, 이후 체납처분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4번에 토지 등급 결정 내용이 개별 통지가 있었다 볼 수 없어.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 이후에 토지 등급 결정 내용을 알았다거나 이후 매년 정기 등급 수정 결과가 열람에 공해졌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그래요. 하자는 무효는 한 건도 치유가 인정된 적이 없어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처분이 이래저래 무효인데 저래 이래했기 때문에 치유된다. 다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 틀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4번 맞았죠. 그러니까 4번 맞았죠. 치유되는 게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번 선지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토지 수용 사용 제한 손실보상 내용으로 틀린 거 1. 토지 소유자의 재결 신청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구제 방법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야, 재결 신청해야겠다. 재결 신청 청구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시 사용 신청을 거부할 때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으로 임시 구제가 가능하다. 어디가 틀리냐면요. 2번이 틀렸는데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땅 좀 쓰자. 일시사용. 니네 땅 좀 쓰자. 했더니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은 얼마 줄 건데 보상금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 인정 못해 라고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요. 당사자 소송은 꼭 행정 주체만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도 피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 청구하고요. 소송 진행 중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처분이 가처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을 통해서 임시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 해당 지역에 사업 인정 고시가 있게 되었다면 건축을 위해 별도의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엔 이제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가 있어요. 4번에 보상계획 공고 등이 있은 이후 해당 토지에 지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보상계획 떴는데 그 이후에 거기다가 뭐 시설을 설치한다라거나 뭐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뭐 인삼을 갖다 심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고요. 20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좋은 점수 나오셨나요? 틀린 게 있다면은요. 틀린 판례, 모르는 판례, 뭐 이런 부분, 내가 부주의해서 문제를 틀렸다.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오답 노트 이런 것들 좀 작성해서 거기다 옮겨 놓으신 다음에 판례를 숙지하시고 내가 부주의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틀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